우리는 그 순간 그녀의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그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욱 재미있어진답니다. 2011년 가을 함경북도 온성. 혜연은 23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옥수수떡과 담배를 팔며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장마당은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국가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여자들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혜연도 그런 수많은 여성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5시 혜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아직 깔려 있었지만 장마당으로 가는 길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무, 오늘 옥수수떡 얼마요? 1,000원입니다. 비싸네. 800원에 주면 안 되겠소? 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800원에 팔면 본전도 안 나왔습니다. 장마당 바닥에 천을 깔고 앉았습니다. 혜연의 자리는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좋은 자리는 돈을 많이 주는 장사꾼들이 차지했습니다. 떡 사시오. 오늘 아침에 만든 따끈한 옥수수떡.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떡 10개를 팔았습니다. 10,000원을 벌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담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담배였습니다. 보안원에게 걸리면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그래도 팔아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장마당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혜연은 짐을 쌌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은 20,000원. 엄마 약값으로 15,000원이 필요했습니다. 남은 돈은 5,000원 뿐이었습니다. 밤 9시 혜연은 포대기를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혜연의 길을 비췄습니다. 혜연 동무 맞지?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혜연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가끔 보던 남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리춘삼이라는 이름의 브로커였습니다. 우리 동무, 무슨 일이십니까? 혜연 동무, 요즘 장사 잘 되나? 아, 네, 그저 그렇지요. 힘들지? 나도 다 알고 있어. 요즘 다들 힘들지. 리춘삼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혜연은 고개를 살짝 내려 인사 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리춘삼이 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허, 혜연 동무 성질이 왜 이리 급하시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말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정보를 줄라 그러지. 괜찮습니다. 리춘삼은 다시 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집 한 채 값인데도. 혜연은 깜짝 놀라 리춘삼을 바라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약값이 상당하다며? 괜찮겠어? 그 말에 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혜연의 엄마는 심장이 약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지만 약값이 비쌌습니다. 한 달에 중국 돈으로 500위안, 북한 돈으로는 50,000원이 필요했습니다. 혜연이 하루 벌어서 2,000원, 한 달에 60,000원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서 50,000원을 약값으로 쓰면 남는 돈은 10,000원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장사가 잘 됐을 때 일이고 밥을 굽는 일이 하루가 멀다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약을 사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기침까지 심하게 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하며 힘들어했습니다. 혜연아,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혜연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리춘삼을 장마당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중국에 가면 식당에서 일할 수 있어. 한 달만 일하면 500위안 번다. 그 돈이면 어머니 약값 1년치는 되지 않겠나? 혜연은 놀랐습니다. 500위안이나요? 그래, 한 달만 일하고 오면 되지 않겠나? 혜연은 망설여졌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중국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야, 우리들이 자주 들러 보살피면 될 일이고, 아, 그리고 중국이 위험할 게 뭐 있나? 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우리 친척들도 다 가서 종종 돈 벌어오곤 한다네. 한 달만 일하고 오면 된다고. 내가 혜연 동무 마음을 잘 알아서 추천하는 거야. 혜연은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엄마 약값이 없어서 엄마가 숨을 쉬기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정말 한 달만 일하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보증한다. 식당 주인이 내 친구거든. 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이번 주 안에 가야 한다. 자리가 금방 차거든. 리춘삼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혜연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단칸방. 엄마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혜연아.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만 건강해지시면 돼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혜연은 옥수수죽을 엄마에게 떠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은 많이 팔지 못했어. 엄마와 혜연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연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약 먹어야 해요. 혜연아, 괜찮다. 약 안 먹어도 돼. 안 돼요. 약 안 먹으면 더 아파요. 엄마는 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자식한테 도움은 못 되고 피해만 주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엄마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란 말이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리춘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국 가면 한 달에 500위안. 그 돈이면 엄마 약값 1년치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한 달만 가서 돈 벌고 오면 되잖아. 혜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혜연은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마른 손, 파란 입술. 엄마, 내가 약 사올게. 꼭 사올게. 1년에 한 번씩만 다녀오면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혜연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장마당에서 리춘삼을 찾았습니다. 우리 동무. 오, 혜연 동무. 생각 끝났나? 가겠습니다. 중국에 가겠습니다. 리춘삼은 한쪽 입술을 올리며 씩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후회 안 할 거야. 언제 떠납니까? 오늘 밤 11시에 두만 강변에서 만나자. 네, 그렇게 빨리요? 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며칠 친구 집에 다녀올게요. 친구 집? 어디? 회령이요. 친구가 장사 도와달래요. 거기가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거기서 도와주고 품삯도 얻어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래, 혜연아. 다 필요 없어. 몸만 조심히 다녀와라. 네, 엄마. 금방 올게요. 혜연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 11시, 두만강변. 혜연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강물을 비쳤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춘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혜연 동무 왔소. 이분들이 우리를 중국으로 데려다 줄 거요. 혜연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뗏목 같은 널빤지를 타고 물은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조용히 해. 보안원 오면 다 끝이야. 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20분을 건넜습니다. 2시간 같았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강을 건너자마자 숲속에서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각진 얼굴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데리고 왔소? 리춘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23이고 건강해. 얼굴도 아주 반반하다고. 흐흐. 돈은 준비했나? 9천 위안이면 되지. 그 순간 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저씨, 이게 무슨... 혜연이 소리치려는 순간 입이 막혔습니다. 한 남자가 뒤에서 혜연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목이 결박됐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 넌 이제부터 우리 물건이야. 혜연은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리춘삼이 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혜연 동무.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 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히 사라지곤 했었습니다. 중국에 팔려가 장기 밀매로 죽거나 강제 결혼시킨다는 사람들의 말이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혜연은 트럭에 실려 공포와 절망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혜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 셋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한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아이가 기다려요.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대로 팔려가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팔려간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중국 남자한테 시집 가거나 노예로 팔리겠지. 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내가 욕심을 부렸어. 그래서 벌 받는 거야. 혜연은 자책하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트럭은 3시간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 혜연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낯선 마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들이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혜연을 끌고 갔습니다. 작은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괜찮은 물건을 가져왔소? 그 남자는 혜연을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괜찮네. 얼마요? 15,000위안. 비싸군. 10,000위안 줄게. 13,000. 12,000. 더는 못 줘. 좋아. 거래성사. 돈이 건네졌습니다. 혜연의 가격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200만 원. 혜연은 그렇게 물건 팔리듯 팔렸습니다. 남자가 혜연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넌 내 아내야. 알겠어? 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혜연의 턱을 잡았습니다. 내가 말하잖아. 알겠냐고? 네. 좋아. 말 잘 들으면 괜찮을 거야. 나도 나쁜 놈은 아니거든. 하지만 그런 나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면 남자는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혜연은 처음으로 절망을 느꼈습니다. 엄마 약값을 벌려고 온 중국. 하지만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혜연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혜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물건이 되었다는 것을, 인간이 아니라 물건. 아무리 힘들다지만 사람을 팔고 사다니, 누군가에게 팔려서 누군가의 소유가 된 물건. 혜연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냥 북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화에서 혜연은 첫 번째 지옥을 맞이하게 되는데, 혜연은 과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